안녕하세요. 천체사진가이자 아스트로랩스 개발자 김상구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아스트로랩스를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조리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실 때는 이렇게 튼튼한 삼각대와 튼튼한 보레드와 그 다음에 카메라 이렇게 렌즈로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천체사진을 찍으시려면 이렇게 릴리즈를 연결해서 외부 릴리즈로 이렇게 촬영을 하죠. 그러면은 아스트로랩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그런 경우에는 얘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스트로랩스가 요 위에 있고 그 위에 카메라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스트로랩스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스트로랩스를 조립할 때 요 보레드가 있고요, 클램프가 있는 부분을 앞쪽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조립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조립하기 전에요, 이렇게 플레이트, 퀵 플레이트 같은 경우를 보통 손으로 대충 이렇게 조이고 하시는데 이거는 별사진에 치명적인 겁니다. 여기서 흐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손으로 꽉 조이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동전으로 조이거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전으로 조이지도 않고요, 이렇게 렌치를 이용해서 아주 확실하게 꽉 조여버립니다. 그래야 흐를 여지를 안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 클램프가 있는 부분을 앞쪽으로 둔다고 그랬죠? 이렇게 앞쪽으로 돼서 이렇게 하면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아주 편하죠. 그리고 있는 대로 꽉 조여야 됩니다. 여기서 흐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스트로랩스를 사용하시려면 보레드를 2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이렇게 보레드를 달아주죠. 물론 보레드 밑에 있는 퀵 플레이트도 이렇게 완전하게 클램프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흐를 여지를 안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신경 쓰지 않는데, 사진을 찍었을 때 별이 흐르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제품은 요게 조이면은 절대 흐르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흐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꽉 조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로랩스 펜인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나중에 타임랩스 찍을 때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펜 구조가 들어있는데, 이게 스타트래커로 쓸 때는 반드시 꽉 조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내려놨던 카메라를 이렇게 여기서 클램프를 풀고 여기서 카메라를 이렇게 장착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튼튼하게 조립이 됐죠. 이제 아스트로랩스는 내부에 릴리즈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릴리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C라고 되어 있는 곳에 릴리즈를 케이블을 꼽아줍니다. 근데 이 RC가 양쪽으로 2개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데 뭐 어느 쪽에 끼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카메라를 2대를 사용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고요, 케이블이 꼬이는 걸 대비해서 양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돌려서 여기다 이렇게 꼽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꼬이지 않게 이쪽에 장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를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하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조립이 된 겁니다. 기본 조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기본 조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스트로랩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드린 한 20여 장이 되는 매뉴얼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매뉴얼을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매뉴얼을 보면서 이해 못했기 때문에 나 이거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매뉴얼을 전혀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매뉴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매뉴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아스트로랩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릴리즈도 내부 릴리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삼각대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외부 릴리즈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합니다. 일단은 편의상 릴리즈는 빼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후면에서 이렇게 후면에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를 일단은 실장합니다. 배터리가 실장된 상태에서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켜면 소리가 납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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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이렇게 10초간 소리를 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빼냈던 컨트롤러를 찾는 소리입니다.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얘가 스스로 패스를 합니다. 약 20초 후에 이 소리가 끝납니다. 이 소리가 끝나면 이 안에 있는 그 전자장비가 스스로 작동을 해서 지구자전 속도로 그냥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컨트롤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구도를 이렇게 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구도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적정 노출로 찍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스타 트래커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당황할 필요 없이 그냥 파워를 켜고 20초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구도로 그냥 삼각대 위에 고정 촬영하듯이 그냥 구도로 설정한 후에 F수와 그 다음에 감도와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를 결정을 하고 사진을 찍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 내가 셔터 스피드를 벌보에 놔서 30초 주고 싶다. 30초, 1분 주고 싶다. 1분 이렇게 노출을 주면은 얘가 자동으로 계속 찍습니다. 이렇게 간단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스트로 랩스를 사용하시려면 국축 정렬을 해야 됩니다. 국축 정렬을 한다는 거는 이 아스트로 랩스를 지구 자전축에 맞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스트로 랩스를 북극성에 맞춘다는 뜻입니다. 북극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도 구멍이 있고 여기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멍은 다 똑같은 건데요. 어느 쪽을 맞추셔도 상관없습니다.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요게 서로 간섭이 이 구멍이 이 본체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열어놔야 됩니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런 보레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띄워놓고 맞춰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죠.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 띄워내고 국축을 맞춥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처음에 잡기 어려우면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렇게 맞춥니다. 그래서 저기가 만약에 북극성이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고 맞추죠. 그러면 북극성에 들어오면은 얘가 지구 자전축에 정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 다음에 싹 내리셔도 됩니다. 물론 극축이 약간 어긋났지만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잡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꼭 맞출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렌즈에 따라서 이거는 얼마든지 그 오차 범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15mm 렌즈, 보통 은하수를 찍을 때 15mm, 16mm, 14mm 뭐 이런 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굳이 이렇게 정밀하게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들이 여기가 북쪽이네? 그럼 북쪽 놓고요. 그냥 여기가 북쪽이네? 저기 북극성이 보이네? 북극성 보여. 그러면 여기가 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기 멋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기 수평으로 되면 대략 35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북극성이 37도 5분에 있죠? 2도 정도 오차 나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놓습니다. 놓고 이쪽이 북극성인가 봐. 북극성 놓습니다. 이러면 정렬 끝난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정밀하냐? 15mm 렌즈를 끼고 촬영을 해도 1분간 촬영을 해도
별이 점상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15mm 렌즈는 그렇게 정밀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미리수가 높은 거, 예를 들어서 50mm 렌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아까 처음 한 목축으로 부극성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1분 노출 주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국축이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초보자라서 부극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 다 휴대폰 갖고 계시죠? 휴대폰에 보시면 이렇게 나침판이 있습니다. 나침판 어플 깔아가지고요, 나침판에 이렇게 보고서 여기가 북쪽이네? 그러면 이렇게 여기 북쪽, 북쪽하고 나란하게 대충, 북쪽하고 나란하게 대충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15mm로 촬영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24mm까지 1분간 별이 점상으로 있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국축 정렬도 대충 하고, 국축 정렬도 정밀하게 하거나 대충 했고, 그 다음에 촬영 중입니다. 이렇게 촬영하다가 보니까 내가 저쪽에 1m 가서 찍으면 더 구도가 좋을 것 같아. 옮기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은 국축이 맞아져 있으니까 옮기면 다시 맞춰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시 맞춰야 되는 건 정석인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5mm나 24mm 이하의 어안 렌즈는 그렇게 정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1m씩 움직여도 1m씩 움직여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도 잡고 다시 찍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찍고 난 다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찍은 것을 100배 1대1 확대해 가지고 보십시오. 점상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점상이 아니라면은 이게 옮기는 과정이 이렇게 회전하면 안 됩니다. 이게 틀어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북쪽을 맞춰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옮길 때는 항상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안 되고요. 이렇게 X, Y로 이렇게 움직여주기만 하면은 전혀 여러분들이 다시 세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아스트로랩스를 이제 처음에 받았을 때 이거 어느 쪽을 북쪽으로 놔야 되는 거야? 라고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 향하고 있는 쪽, 그러니까 보레드가 있는 곳, LCD가 있는 곳,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북쪽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을 하고 이쪽이 북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별이 2배로 흐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LCD가 있는 거나 보레드가 있는 쪽, 이쪽이 북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쪽이 북쪽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축을 잡을 때 이렇게 본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국축을 잡으면 얘가 가립니다. 그래서 국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외장형 국축 망원경이 따로 있습니다. 얘도 얘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이 구멍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 국축 망원경에 나사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나사산을 끼면 이렇게 외장형으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얼마든지 쉽게 국축을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정밀하게 50mm 이상으로 나는 찍고 싶다. 그러니까 50mm 이상으로 찍을 때는 지상하고 같이 찍는 게 아니라 이제 밤하늘 위주로 찍겠죠. 그러니까 50mm에서 200mm를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외장형 국축망원경을 사용해야 됩니다. 외장형 국축망원경은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낍니다. 이렇게 끼죠. 근데 외장형 국축망원경은 굉장히 정밀하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다 분리해 놓은 상태에서 국축을 맞춰서는 안 되고요. 얘를 끼워 놓은 상태에서 국축을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외장형 국축망원경을 사용했을 때는 절대 얘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은 틀어진 거죠. 이거는 아주 정밀하게 맞출 때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로랩스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스트로랩스를 다 장착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이제 세팅이 되었다면 전원을 켭니다. 그러면 C 버튼을 눌러달라고 삑삑거립니다. 그러면 여기 눈차크에 컨트롤러의 C 버튼 위에 있는 거를 눌러주면 약 0.5초간 눌러주면 다시 한번 눌러주면 1번, 2번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은하수를 촬영하는 스타 트래커로 되어 있죠. 그러면 스타 트래커를 1번으로 눌러줍니다. 2번을 누르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는 조이스틱을 움직여줍니다. 상하로 움직이든 좌우로 움직이든 상관없고요. 자, 1번을 눌러주면 이 메인 메뉴가 뜹니다. 처음에 여기 ST는 스타 트래커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데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얘를 동작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론 얘는 지금 항성시, 그러니까 지구 자전 속도로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촬영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촬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릴리즈가 빠졌는데요. 이런 릴리즈를 통해서 카메라를 제어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꽂으면 이게 이제 O로 변하면 O로 변하면은 이 릴리즈를 제어하는 겁니다. 이 아스트로랩스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 릴리즈를 통해서 카메라와 연동을 시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요 ST의 X는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C, 다음에 0, 1, 0으로 나옵니다. 요 C는 내가 찍을 컷수, 내가 연속으로 도대체 몇 장을 찍겠느냐. 근데 10컷 찍겠다. 그러면 똑같은 장면을 10장 연속으로 찍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쓰는 릴리즈하고 같아요. 릴리즈도 보면은 몇 장 찍을 거냐, 이거 세팅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밑에 있는 거 나중에 설명하고요. 요 밑에 S는 샷다입니다. 내가 이 샷다를 몇 초간 촬영할 거냐. 이쪽 만약에 카메라를 이렇게 B샷다로 놓았다면, B샷다에 놨다면, 벌브에 놨다면 얘가 지금 현재 숫자를 보시면 0, 1.00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있는 건 분이고 뒤에 있는 건 초입니다. 그러니까 1분간 찍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샷다를 1분간 찍겠다, 이런 거를 여기 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샷다가 있으면 인터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터벌을 도대체 얼마나 줄 거냐? 그거는 요 밑에 들어가면 요 I가 있습니다. 요 I는 인터벌이에요. 요 똑같이 몇 분, 몇 초. 그러니까 1분 10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1분 10초간 인터벌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1분간 찍고 1분 10초를 쉬겠다는 뜻이 아니라 인터벌 안에 샷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을 빼니까 10초 띄었다가 찍죠. 그러니까 1분 찍고 10초 쉬었다가 다시 또 1분 찍고, 이거를 10번 반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른, 그럼 옆에 있는 메뉴를 보죠. 여기 있는 메뉴는 뭐냐? 요건 지금 스타로 써져 있어요. 이 스타로 써져 있는 거는 별을 추적하겠다는 뜻이에요. 별 추적 모드. 그러니까 정확하게 별을 추적하는 모드로 찍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커서가 있다는 얘기는 숫자를 바꾸거나 뭐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컨트롤러를 내려주면 5분의 4 S로 바뀝니다. S는 스피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4 속도. 그러니까 별 속도의 5분의 4만큼 추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만큼 늦게 간다는 뜻이죠. 요걸 한 단 더 내리면 좀 더 느리게 4분의 3의 속도로 별을 추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만큼 느리게 가겠죠. 3분의 2. 요건 3분의 2 속도로 추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느리게 추적을 해주는 거죠. 반대로 다시 한번 내려가면 2분의 1 S. 그러니까 반속도로, 항성시에, 그러니까 별 추적 속도의 2분의 1 속도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2분의 1 속도로 느리게
느리게 움직이는 거겠죠. 여기 있는 모터가 2분의 속도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스톱이 있습니다. 요거는 얘를 정지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터를 이 모터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만약에 스톱에 놓고서 촬영을 하게 되면 항성시 구동을 안 합니다. 그냥 별 궤적 사진을 찍는 거예요. 별 궤적. 고정 촬영이죠. 스타트래커를 안 쓰는 거와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여기서 별 궤적을 찍고 싶다 그러면 아스트로랩스 내리고 여기다가 바로 카메라 연결해서 별 궤적 찍을 겁니까? 이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도 별 궤적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래서 모터를 돌리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스톱. 밑으로 내리면 문이 있습니다. 문은 달 추적. 여러분들은 달이 하루에 50분씩 뜬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50분씩 늦게 뜬다는 얘기는 별의 속도와 달의 속도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달의 속도에 맞추면 달을 추적합니다. 이거는 주로 어디다 쓰느냐? 월식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200mm 망원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월식을 촬영한다. 이럴 때는 그걸 치아의 중앙에 계속 넣고 싶다. 그럴 때는 문에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하나 더 내리면 선이 나옵니다. 이거는 태양 속도로 추적하겠다. 태양 속도도 틀리죠. 그러니까 태양이 24계절이 생기는 거죠. 하루에 1도씩 늦게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 속도도 틀려요. 그래서 선 모드에 두면은 얘가 태양을 추적합니다. 이거 어떤 때 쓰냐? 일식 때 찍습니다. 일식 촬영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망원렌즈로 부분일식이든 계기일식 찍고 싶다. 그러면 선에다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태양이 중앙에 가만히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하나 더 내리면 아까처럼 제자리 스타로 옵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스타 2분의 1 뭐 이러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아까 얘기한 문이나 선은 이해했는데 그러면 5분의 4나 3분의 2나 2분의 1 같은 거는 뭐 때문에 있느냐? 그거는 이 아스트로랩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제 스타 모드로 되어 있고요. 여기 스몰 C는 내가 찍은 컷수입니다. 지금은 찍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0이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대문자 C는 내가 찍을 컷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샷다를 1분 주고 인터벌을 1분 10초. 그러니까는 샷다가 인터벌 안에 포함됐으니까 10초 간격으로 그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짱 누르면 얘가 바로 촬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기다리죠. 그러면서 촬영에 들어갑니다. 왜 잠깐 기다리느냐? 그거는 이 안에 있는 기어가 있는데 기어가 서로 물리도록 워밍업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2초간 기다렸다가 촬영에 들어갑니다. 바로. 자, 여기 아스트로랩스를 이렇게 키면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밑에 보시면 커서가 안 갑니다. 여기는 안 가는데 여기는 왜냐? 이거는 여기 C, 스몰 C에 공이 3개인데 이거는 찍은 컷수를 말합니다. 지금 안 찍었으니까 당연히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컷이니까 얘를 10컷 연속으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리개나 감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정 노출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구도를 정확히 잡았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클램프들을 단단히 조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촬영에 들어갑니다. 촬영에 들어갈 때는 C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약 2초 후에 착 찍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렇게 놨을 때는 이 카메라는 B샷다나 벌브 모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원하는 숫자대로 얘가 세팅한 수치값대로 얘가 촬영을 하겠죠. 지금 20초 해놨는데 1초 남았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찍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8.1이라고 나옵니다. 아까 숫자가 나왔는데 8.1이 나. 이거는 이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용량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올라가면 한 장 찍었다고 지금 알려줬죠. 자, 그러면은 다음 컷으로 넘어가면은 또 4초 남았어요. 마이너스 카운터 해줍니다.
딱 찍고 10초 쉽니다. 다시 10초 되니까 찍죠. 찍으면서 2라고 알려줍니다. 얘가 10컷이 되면 자동으로 소리를 내면서 주인님 끝났습니다. 다음 거 찍으시죠. 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 다시 8.1을 나타내죠. 예, 배터리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8.1이니까 얘가 지금 배터리가 빵빵하다는 뜻이죠. 이 배터리는 7.4V짜리거든요. 그러니까 7.4V 근처까지, 그러니까 가면은 얘는 중지합니다. 촬영을. 그러니까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편의상 이 안에는 메모리 카드를 빼놨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메모리 없음이라고 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찍어서 지금 4컷째 찍었습니다. 자, 이제 9컷째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컷이 되면은 이제 종료를 하겠죠? 자,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제 촬영이 완료됐다고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는 10컷씩 찍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이걸 조정을 해서 10컷으로 두지 말고요. 그냥 한 컷씩만 나 찍고 말겠어. 그러면 한 컷으로 하면 됩니다. 나 찍어보니까 20초가 너무 노출이 부족이네? 그럼 3초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자동으로 31초로 만들어주죠. 왜냐, 인터벌은 꼭 확보해야 되니까. 근데 1초만, 31초니까 1초만 인터벌이 있으면 액정이 뭘 찍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2, 3초. 그러면 액정으로 내가 찍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30초 이렇게 넣고 싶다. 이렇게 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C를 눌러주면 약 2초 후에 촬영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2초 후에 워밍업을 잠깐 하고 나서 바로 촬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난 촬영하다가 나 이번에 촬영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C 버튼, 브레이크를 바로 겁니다. 그러면 즉시 꺼집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초점을 안 맞췄든지 뭐가 다른 문제가 있으면 즉시 끕니다. 다시 촬영하고 싶다. 그럼 조정 끝내고 나서 즉시 누르면 다시 촬영에 들어갑니다. 약 2초간 있다가 촬영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죠?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거는 이제 아주 단순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100% 활용하는 것은 바로 요 밑에 있는 스타에 있는 겁니다. 이 스타가 여기 보시면 스타 밑에 5분의 4, 4분의 1, 2분의 3, 2분의 1 요걸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다시 스톱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이 있죠. 자, 그러면 스타는 별을 그냥 글자 그대로 정밀하게 추적하는 겁니다. 5분의 4는 정밀하게 추적하는 게 아니라 별보다 5분의 1 늦게 가는 겁니다. 조금 느리게 가는 거죠. 그러면 4분의 3은 더 느리게 가는 거고요. 2분의 3은 3분의 2는 더 느리게 가는 거죠. 2분의 1은 거의 절반 속도로, 절반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스톱은 그냥 정지한 거죠.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스타로 가서요. 그러면 이걸 어느 때 사용하느냐? 요거는 지상과 같이 촬영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은하수를 많이 찍으시는데 은하수를 찍을 때 은하수만 넣고 찍나요? 그렇게 찍는 분도 있죠. 은하수만 넣어서 꽉 차게 시야에 넣어서 찍는 분도 있죠. 근데 그런 사진들은 사실 한계가 있죠. 예? 지상에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넣어서 찍어야 이게 작품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찍나? 한국에서 찍나? 아니, 다시 얘기하세요. 미국의 하늘이나 한국의 하늘이나 똑같습니다. 미국의 은하수하고 한국의 은하수하고 다를까요? 미국의 은하수는 막 뻗어 먹었나요? 한국의 은하수는 김치만 먹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은하수든 미국 은하수든 저 남반부에 있는 은하수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은하수가 한국적인 은하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적인 풍경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지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담아야겠죠. 한국적인 풍경이 뭐겠습니까? 한국적인 산이라든가 들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아니면 사찰이라든가 아니면 집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유산이라든가 뭐 그런 주제를 넣어야지 한국적인 풍경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 은하수를 아름답게 담고 싶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담으시면 비로소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상 풍경하고 같이 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타로 놓고 만약에 1분 동안 노출을 줬다. 그러면은 별을 1분 동안 추적을 했으니까 반대로 땅에 있는 거는 1분 동안 미끄러졌겠죠.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이 선명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 당연히 흐릿해지겠죠? 그러면은 별은 선명한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땅이 아름다운 주제를 넣었는데 그 주제가 뿌옇게 돼가지고는 이게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좀 더 지상을 좀 덜 흐르게 찍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속도 조정입니다. 속도를 잘 조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마치 별도점으로 찍히고 지상도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촬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노출 시간을 제한해야 됩니다. 보통 은하수와 지상 풍경하고 같이 찍을 때는 이러한 아스트로랩스를 사용했을 경우에 은하수와 지상을 같이 놓고 찍을 경우에는 노출 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보통 1분 이내에 찍어야 됩니다. 1분 이상이 넘어가면 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아무리 스피드를 조절을 해도 한계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분 이상 찍지 말아야 됩니다. 1분 이상 찍어야 될 상황이라면 그거는 은하수만 찍을 때, 지상이 없고 은하수만 찍을 때는 1분을 줘도 되고 2분을 줘도 되고 3분을 줘도 되고 아무리 많이 줘도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지상하고 놓을 때는 1분 이하에 찍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분도 안 찍습니다. 저는 주로 40초와 30초 범위 이내에 찍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 지상과 별이 거의 흐르지 않고 완벽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5분의 4를 쓰고 어떨 때 2분의 1을 쓰느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찍어야 될 피사체가 은하수는 배경에 있고요. 내가 찍을 피사체가 가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3m, 5m 뭐 이런 가까이 있다면 그거는 2분의 1 스피드에 놓는 게 좋습니다. 2분의 1 스피드에 넣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차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와 이렇게 봤을 때 가까이 있는 물체는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멀리 있는 산은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도 변화를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5m 범위 내에 있는 그런 피사체들은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걔가 시차를 느끼죠.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얘도 가까이 있는 물체는 많이 움직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물체를 찍을 때는 2분의 1에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산을 찍을 때, 그럴 때는 3분의 4나 5분의 4나 뭐 이런 수치값을 올려주는 게 좋죠. 아니면 스타에 둔다든가, 아주 멀리 있을 때는 스타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리에 따라서 스피드를 조절합니다. 근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2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2분의 1로 찍어야 노출 배수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5mm 렌즈로 정상으로 찍을 수 있는 노출의 한계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은하수는 찍을 때 30초를 넘기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 30초 이상을 넘기면 별이 궤적을 그려가지고 점이 아니라 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죠. 근데 30초 노출을 주면은 별이 약 2배 정도 흐른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크게 뽑아놓지만 않으면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점상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0초를 놓는 거죠. 근데 아스트로랩스에서 똑같이 그러면은 30초를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별이 흐른 부분이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별이 흐르지 않고 그 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별이 2배 정도 더 밝아지고 더 콘트라스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지상은 얘가 30초가 흐르겠죠. 반대로 별은 안 흘렀으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2분의 1에 놨다고 스피드를 2분의 1에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분의 1에 놓으면은 스피드를 2분의 1에 놨으니까 땅은 2분의 1 덜 움직이고 별은 2분의 1만큼 덜 추적한 거죠. 근데 아까 30초 정도 놨을 때 2배 흐른다 그랬죠? 거의 궤적으로 흐른다 그랬죠? 근데 15mm 렌즈로 15초를 주면은
별이 하나도 안 흘러요. 그냥 고정 촬영을 삼각대에 놓고 아스트로랩스를 사용하지 않고 고정 촬영을 해도 15mm에서 15초 주면 별이 전혀 안 흐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15초 동안 얘가 뒤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정지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자, 지상하고 은하수하고 같이 찍을 때는 가능한 한 2분의 1 속도로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수를 30초나 40초로 제한하는 게 좋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mm 표준 렌즈로 아스트로랩스를 사용하지 않고 은하수를 촬영해 보십시오. 15초를 주면은 거의 안 흐릅니다. 별이 점상으로 있죠. 근데 30초를 줘보세요. 그러면 별이 2배 정도 흘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들 웹사이트에 보면 은하수 찍을 때 몇 초 주냐? 30초를 넘기지 마라.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30초를 넘기면 별이 궤적이 돼버리니까 이건 점상 사진이 아니라 별궤적 사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초로 제한한 거죠. 근데 원래는 15초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15초를 주면 너무 노출이 부족이 돼서 사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스트로랩스는 15초가 아니라 30초를 줘도 흐르지 않죠. 근데 스타로 그냥 촬영을 하면 별을 별궤적으로 그냥 별 속도로 정상 별 속도로 추정을 하면 어떤 저기가 별은 점상이지만 유감스럽게도 30초 동안 별이 지상이 약간 흐려져 있어요. 그러면 별도 선명하고 지상도 선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스타 밑에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2분의 1에 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2분의 1이면 얘가 전체 스피드를 2분의 1 느린 속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까 고정 촬영할 때 15초 주면 흐른다 그랬죠? 2분의 1을 놨을 때는 30초만 넘어가지 않으면 점상으로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30초를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30초 동안에 지상이 움직였으니까 그 움직인 양은 2분의 1을 줄었기 때문에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도 선명하고 별도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지 남들하고 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노출을 40초를 준다 그러면 40초 동안 20초 동안 정지 촬영하고 20초 동안 가이드 촬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50초, 만약에 1분을 줬다. 그러면 30초를 별 추적을 하고 30초를 고정으로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활용을 하시면은 이 스타트래커를 이용해서 남들이 찍지 못했던 아주 화려하고 선명하며 콘트라스트한 은하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